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편적으로 다들 고연봉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연봉 협상이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적을 얼마나 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이 정도면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갈 때, 신입이거나 아니면 그 회사 처음 들어갈 때 이런 그 관점이 아니고, 내가 이제 연봉을 일단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연봉 협상을 하겠죠.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을 얼마나 냈는지를 일단 객관적으로 알고 타인의 평가도 그러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나의 연봉이나 이런 나의 평가를 결정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팀장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는 센스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회사에서 나를 보는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딴 회사에 이직을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알고 싶으면 딴 회사에 이력서를 써보세요. 그게 제일 좋긴 한데, 난 이 회사에 의리가 있어서 절대 그렇지 못해, 이런 쌉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회사들은 의리 없습니다. 회사 여러분들 뭐 회사에 뭐 뼈를 묻고 뭐 이런 이상한 그 사고를, 그러니까 물론 제 관점이 이상한 건데, 그 뭐 뼈를 묻고 평생 직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 치고 난 그렇게 제대로 된 애들 못 봤거든. 그런 일단 감성 같은 거에 빠지지 마세요. 회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뭐 대단한 걸 해주겠어요. 일단 그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내가 다른 회사에서 어느 정도 평판을 받고 있는지,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다른 회사에 내가 지금 이직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거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나의 삔또를 돌게 하면 나 바로 이직해야지, 삔또 상하게 하면 바로 이직해야지, 이런 대충 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이직을 좀 할 만한 정도의 내가 실력이 되는지, 그런 객관적으로 다른 회사의 면접을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는. 미리 좀 시간을 내서 보시면서 조금 연봉은 내가 지금 받는 연봉보다는 조금 최소 500 이상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때 그게 무난하다 싶으면 이 500 값이 결국엔 새로운 회사 가서 내가 적응하는 값이라고 가정을 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내가 올린 연봉에 500 이상을 올렸을 때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200으로, 2, 300을 올렸는데 500 정도 올리면 800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정도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왜냐 어쨌든 이 회사에서 올려줄 연봉이니까 300은. 그러니까 그 300 플러스 알파 500, 아니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300 정도? 근데 300 가지고 이직하기에는 조금, 애초에 이 업무가 너무 재미없거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500 정도까지 하면 메리트가 있겠지. 근데 뭐 그 정도로 계산 예측을 좀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이참에 이직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 평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외로 회사에서는 이곳에서 너무 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같이 반사회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정규직, 제가 근데 어차피 나는 병특 끝나고 그 회사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훨씬 돈을 잘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몰라 씨발 막 이러면서 그냥 뭐 대충 다닌 것 같은데, 너 일은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일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원래 거기서도 막 시비 거는 이상한 애도 있어. 난 그런 애들 근데 가만히 안 보고 있거든, 성격이. 그래서 대놓고 이제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막 QA팀에서 대놓고 개발을 그지같이 해놓으니까 이러면서 막 시비 거는 거야. 근데 내 쪽에서 에러난 게 아니고 저쪽에 무슨 내부의 그 라이브러리 쪽에서 그 에러난 건데, 그 QA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좀 이상한 애가 있어. 약간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애도 아닌데 대기업에서 뭐 좀 하고 왔다고, 이 회사 와가지고, 여기 중소기업이니까 난 병특하던 회사니까 그 회사에서 QA 부심 부리던 애 있어. 대기업 부심. 대기업에서 제대로 정규직 일도 안 하던 애가 그러는 거 보다 기가 막히더라고. 여기 내 입장에서는 진짜 내 말고도 거기에 사실 근데 대기업에서 일하고 오신 분들이 뭐 한두 명도 있던 것도 아니고, 의외로 되게 대기업 쪽에 있던 분들 많이 있거든. 그리고 뭐 나름 되게 학력 뛰어난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도 혼자 그렇게 부시내면서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거야. 어떤 여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다 들으라고, 내가 뭐 들으라고, 아무튼 내가 지랄을 한 적이 있지.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 못하겠어. 아무튼 근데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내가 막 대놓고 그다음부터 막 반말하고 막 그랬었어. 내가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말을 너무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긴 한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규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더 현명하게 간다면은 이제 윗선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티를 많이 내지 않고 있으면 윗선에서 회의를 통해서 알아서 그런 사람에게 안 좋게 하지 않을까. 그런 평판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 같은 경우도 평판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평판이 쌓이다 보면 이제 그 회사에서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은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무튼 회사 내 평판을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론 저는 관리 못했어요. 나는 솔직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는 솔직히 내가 회사 내에서 평판 이런 거 잘 할 자신이 없다. 미안하다 그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르고 저보다 성격이 좋으시니까 좋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은 어쩔 수 없어요. 회사 내 평판 되게 중요해요. 그 다른 팀의 평판까지도 중요해요. 심지어 고객의 평가도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해요. 그 의외로 이게 사람들이 그냥 개발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런 평판까지 좋으면은 제 연봉 쭉쭉 올려주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서 빠진다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서 빠졌을 때 얼마나 이 회사에 크리티컬해질까.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내가 빠지면 우리 회사가 큰일이 생길 거고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별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티컬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다른 개발자가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업무에 빠져들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 업무가 불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에서 진짜 여러분들 크리티컬하다면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 한 300 부를 거를 300 올려달라고 할 거를 한 800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려요. 실력이 좋은 경우 회사와 협상을 한다, 마음에 안 들 경우 다른 회사와 접촉한다,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다른 회사랑 접촉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접촉을 한 다음에 대충 내가 여기를 나왔을 때 얼마를 올릴 수 있는지 대략 다 안 다음에 회사랑 협상하면 웃으면서 협상할 수 있어. 걔가 아무리 그지같이 연봉을 불러도.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특 그 첫 번째 에서 두 번째 에서 이직을 했어요. 내가 그때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새벽 막 5시까지 6시까지 막 진짜 아침에 첫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막 내가 얼마나 개고생하면서 내가 그렇게 개발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를 병특 1년차는 연봉이 되게 낮거든요. 제가 그때 들어간 게 1200으로 들어. 1200. 그 당시에 그렇게 줘도 됐어요. 10년 전 얘기니까, 11년 전 얘기니까 거의. 근데 1200 받고 들어갔는데 병특 1년 차니까 이직하려고 했는데, 이직한다니까 이직하려고 하는 걸 알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1300만 원인가 올려준대. 그러니까 한 2500 준다 그러더라. 1년 했는데.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내 가치를 아는데 이미 그 연봉 협상할 때 난 딴 데서 2000 얼마 올렸지. 2000 한 2200인가? 2300인가 밖에 2100만 원인가 올려가지고 이직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200 올려준다고 그럴 때 2500 참나,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군발이 1년 차니까 내가 이직을 바로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봐라 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네. 나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러면서 됐다 그러면서 내가 됐다 패 하면서 이제 딴 데 갔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직을 그 정규직 때 했었는데, 글쎄 난 정규직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전부터. 지금은 그냥 사업하는 사람인데 불안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뭘 할 때는. 근데 어쨌든 한 관심이 별로 없는 때도 이렇게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방식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회사에서 최소한 이렇게 나쁘지 않게 이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안 좋은 경우는 그냥 다니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알려면은 다른 회사에서 나를 보는 정도를 보면 알아요. 이력서를 썼는데 뭐 답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같이 봤는데 뭐 그쪽에서 뭐 별로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거나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곳 컨택해보고 그쪽으로 이직이 잘 안된다 싶으면 포기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회사를 컨택을 해보고 그쪽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그러면은 그냥 회사 말 잘 듣고 열심히 이제 실력을 쌓으시고 난 다음에 이 시도를 하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 협상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쁠 때 있잖아.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열심히 했으면 그 열심히 한 것 때 했는데 나한테 평가 안 좋아. 그래서 기분 졸라 나빠. 그래서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이직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는, 그러니까 이직한 회사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는 거랑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내가 안 다녀요! 이렇게 막 지르는 거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가 진짜 뭐 같고 되게 그지 같아도 그지 같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직할 때는 좀 똑똑하게 똑똑하게 이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똑똑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 미리 컨택을 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안 다닌다고 마음을 먹었어. 회사에서 너무 연봉을 너무 짜게 줘. 그러면은 내가 그래 이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이렇게 좀 대규모의 회사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경력 좋은 인재라고 하면은 지금 회사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여기 합격하면 나가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오브를 딱 보면은 거기 담당자분들 다 이해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애들 시켜보기도 했고 저도 해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해요. IT 업계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잘해야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IT 업계는 개발을 잘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